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신제국주의가 본격화된 출발점은 취임과 동시에 꺼내든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보편 관세 10%와 상호 관세를 핵심 축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 겨냥했습니다. 각국은 관세 인하를 위한 외교전에 나섰고 한국도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떠안았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역시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압박에 응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시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 제재에서도 관세는 무기화됐고 국제무역 질서는 급속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기구 탈퇴와 영토 확장 발언까지 이어가며 힘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다음 두 주제는 국채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로 집권 2기 1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2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의 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없는 사실상의 일방 독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시체말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힘을 앞세운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면서 다자주의 국제 질서 또한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향후 전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고요.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그린란드까지 좀 이어서 한번 가보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 기자 먼저 지난 1년 네. 과정 한번 타임라인대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출범 직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제 관세로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그런 우선주의 시계가 지금도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임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된다고 언급을 했어요. 1년이 지나서 이 메시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니 미국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선전포고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세로 시작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탈퇴,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내에 적용된 이제 규제 같은 것도 이제 철폐하는 방안을 좀 이제 내세웠고요. 또 줄 세우는 외교, 동맹, 혈맹이라는 단어가 무용지물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1년 동안 참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힘의 정치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숨가뻤죠. 진짜 바빴어요. 1기 행정부 때는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 말은 많이 했지만 이게 행동이나 정책으로 옮겨지는 건 되게 느렸어요. 근데 2기는 워낙 인적 제도적 준비가 잘 됐고 4년 동안 백악관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련해진 트럼프가 돌아와서 정말로 출범하자마자 작년 1월 20일이죠. 그때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네네. 숨가쁘게 국내 정치적, 대외 정치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대외 정치 측면에서는 차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감세, 규제 완화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다. 그리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즉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개입하고 미국의 영향을 확대하겠다. 그게 서반구, 그다음에 중국 견제가 또 본격화 됐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거래적 동맹관, 그러니까 과거의 법적 원칙, 혈맹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필요하면 동맹이든 비동맹이든 협력하고 압박하겠다. 이게 본격화되니까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토고 동맹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캐나다를 51개 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캐나다 관계가 경색이 되고 있고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니까 또 중남미 관련된 그런 이슈도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은 어쨌든 미국이 힘이 센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 국제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그런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목적은 자국의 이거 하나로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습니까? 가장 큰 대외 정책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분명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투영되느냐,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의 이익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여를 하고 그 이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나 다자 외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제 그 소외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외교 시스템을 갖다가 부정하고 이제 그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국제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대외 정책의 그걸 보면 목적은 분명해요. 네네. 굉장히 선명하고 그걸 위해서 과거의 관행 어떤 그러한 예의 이런 걸 무시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공세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2기 4년을 거치면서 이러한 모습이 진행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국제 질서라든지 어떤 그 세계 질서 평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을 앞세운 트럼프의 자국 이익 추구. 먼저 관세 협정 한번 보죠, 차 기자. 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느 상황까지 진행됐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네. 관세 협상은 사실 이제 쉽지가 않았죠.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까지 이제 넘어와서 10월 29일 날 이제 에이펙 계기로 이제 전격 타결이 됐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25%의 관세. 원래 우리나라랑 미국은 이제 한미 그렇죠. 자격증 FTA가 체결돼 있었는데 이게 25%로 올랐고 협상 끝에 대미 투자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15%까지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다른 동맹국도 이제 FTA가 종이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잘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은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인데요. 기존에 한미 FTA가 있었지 않습니까? 각국 약간 서로 양국의 약속이었는데 이런 한미 FTA 조약이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또 다른 관세 협정을 하게 된다. 이러면 과연 누가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권이 교체가 됐다 할지라도 연속성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50년, 70년간 우리가 봐왔던 국제사회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미국이 그거를 나서서 깨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관세 협상에서 선방을 했는데 그 관세 협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끝이 아니다. 네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품목별 관세를 늘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국제경제 시스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고 한국도 거기에 긴밀히 대응하는 상황이 있는 건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불합리하게 나올지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독주의 미국 내 의회 양당이죠.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미국 국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공화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갈라져 있고 제3정당이라는 제3의 대안이 없는 그러한 정치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것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공화당 지지층은 불만이 있더라도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일기가 지나도 공화당 지지층들은 한 80, 9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양극화가 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만 결집할 뿐이지 어떤 그 민주당이나 이러한 그 반대 세력들에 대한 지지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어떤 미네소타라든지 이런 그 민주당이
세가 강한 그 도시에서 어떤 그 군을 보내가지고 이민 문제로 탄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지지층 결집할 때는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지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로 많은 논란에 휩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40% 초반으로 거의 움직이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그 등락이 있긴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 또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여론의 추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특히 연방 의회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도 공고해요. 물론 공화당에 대한 영향이 공고하긴 하고 물론 공화당 상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불만을 표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기를 드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양국가 심한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현재는 어떤 그 약간의 차이로 다수당의 지위를 상원 하원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에 있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영향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 기자. 예. 미국 법원의 결정이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습니까? 이제 현재 적용된 이제 뭐 그 IPPA 그걸는 제동을 걸 수 있는데 이제 미국 행정부는 다른 무역 확장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또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은 이제 각종 소송이나 이제 청구서가 오히려 대래 미국에 날아갈 수는 있지만 미국 행정부 자체는 이 사안을 가지고 다른 법안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관세를 계속 무기화하겠다는 방침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해도 이게 쉽게 관세를 무기로 활용한 게 멈추진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교수님, 초반만 해도 G2 간의 갈등에 다들 주목을 했단 말이죠. 미국과 중국. 그러려면 중국과의 갈등에서 좀 더 우위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려면 연대를 좀 더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은 남미, 중동, 그리고 나토까지 다들 적으로 돌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패권국의 역할을 좀 축소하는 게 분명히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핵심 이익이 두 개의 지역,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지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안보 공공재를 제공한다든지 뭔가 영향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명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한 어쩌로 비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는 나토 동맹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유럽의 중요성이 이제 과거보다는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경제적 이익,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러시아의 편을 드는 거고요. 중동에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이제는 미국이 제일 에너지 산업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좌시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추졌던 지역에서 그게 공백이 생기니까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거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알던 미국 주도의 동맹 시스템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많이 이제 퇴색이 됐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이후에 민주당이든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과거만큼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그 미국의 어떤 패권국으로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이 다시 복원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의 요구가 우리에 대한 요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직접적 이익 안에 있는 거고 중국 견제를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중도 아시아에 비해서는 미국의 핵심적 이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핵심 이익이 통상 이익, 그러니까 첨단 기술하고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걸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그 기술 선진국 하게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직영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 경쟁력이나 어떤 그 미래 먹거리에 담보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기술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보 측면에서는 자각력을 키워야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북한 같은 지역 안보에는 한국 같은 지역 동맹 니들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GDP 대비 국방비를 증가하고 우리의 군사력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기 추가 구마하고 그다음에 군사 R&D를 추가로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각력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현재 한미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안보 기제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미 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보다 현실화하고 네네. 우리가 보다 적극 역할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를 좀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각력 그리고 기술 경쟁력 이 두 부분이 이제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 될 거고 이게 유지가 된다면 미국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한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크게 한미 관계 전반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등등 해서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좀 따가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한미 동맹만 좀 강조하면서 미국과 같이 기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그린란드 가지고서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우리의 안보 이익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중견국 연대, 글로벌 사우스가의 연대를 이제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죠.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중견국들의 연대가 이제 다자 협의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몸값이 거기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탈리아 그렇죠. 총리가 네네. 방문해서도 이제 한국과의 연대를 원한다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한국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 우리가 어쨌든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고요. 세계 최고의 어떤 저주 역량이라든지 세계 10위 내 군사력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상당한 힘을 가진 어떤 강대국의 그 발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흔들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대격변의 글로벌 정세를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교수님은 좀 자리 좀 계속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린란드 사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철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